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연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면 주목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딱 모델 4개로 시총 1000전을 뚫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십 대 정도 인도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막 80조 이상 되고 있고요. 루시드에어도 모델 루시드에어 하나입니다. 그 인도한 거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한 6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디오, 샤오핑, 비아드 이런 데서도 끼껏해야 몇만 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장난 아니에요. 관심도가.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하나씩 내면은 뭐 사방팔방에서 다 날리고 야 이게 미래 전기차냐? 이거 정말 관심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그런데 내연 자동차들은 아무리 속된 말로 욕을 써도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의 미래 가치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여전히 강자로서 시장을 이끌 프론티어로서 인정을 받겠구나. 이런 인정을 안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별로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 자동차들은 한 기존에 30년, 40년 정도 다른 장르의 음악을 했었던 그런 예술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성악을 했다든지 트로트를 했다든지 발라드를 한 그런 가수들인데 갑자기 이제 음악 장르가 랩으로 랩 아니면은 뭐 음반이든 음원이든 판매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방송도 딱 이제 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각을 하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예술가로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면 나도 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기량을 갖고 나가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30년 동안 성악을 했던 사람이나 30년 동안 트로트, 발라드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힙합 바지, 힙합 모자를 쓰고서 랩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이 듣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듣죠? 랩을 하네? 근데 점점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던 거 하시지. 왜 저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보면은 기존에 하던 스타일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혁신으로 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준비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스타일대로 내연 자동차를 그동안 만들어 왔던 대로 파워트레인만 바꿔서 전기 자동차를 내는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서,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하다가 자꾸 그런 식의 전기차들이 나오면, 이런 전기차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야. 이제 이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는 크게 희망이 없겠구나. 성장 가능성이 없겠구나.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30년, 40년 이렇게 다른 장르에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음악 장르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은 그들은 3, 4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통해서 뭐 자본을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프로듀싱을 하면 됩니다. 프로듀서로서 그 새로운 음악 장르에 맞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재, 신인 가수들을 발굴을 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데 음악은 뭐 장르가 중요해? 실력이 중요한 거지. 가창력이 중요한 거지 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130년 동안 내연 자동차 기계 장치를 다뤄왔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는요, IT와 융화가 돼야 됩니다. IT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 전자와 아주 밀접하게 또 융화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융화가 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내연 자동차들은 이동 수단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그 시각에 그러니까 가수는 멜로디 또 가창력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라는 획일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뭔가를 바꿔나가려고 결과물을 내서 새로운 장르의 모델을 통해서 주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업들이 40조, 80조, 100조, 2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결정권자 그리고 지금까지 130년 혹은 미국은 120년, 일본은 90년 이상,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도 이제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자동차도 이런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투자를 진행을 하고 또 그 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래를 제시한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가 뭐 시장을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온 자동차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차세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시장의 반전을 이루려면 조직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기존의 네온 자동차의 그 설계 프로세서, 그 다음에 제품을, 상품성을 구성하는, 그리고 또 제품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원과 기술력과 그리고 또 조직을 바탕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온 자동차에서 뭔가 결과를 열심히 내고 있는데 별 관심을 안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나오면 팔려요. 나오면 팔리는 이유가 수요가 워낙 부족합니다. 수요가 10이면 공급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속된 말로 그지같이 만들어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조회라든지 푸조 208 EV 이런 것들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전기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팔립니다. 그 다음에 EQA, 뭐 EQE, EQS 이런 것들도 나오면은 예 이거라도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없어요. 지금 사고 싶어도. 코란도, 이모션도 여러 부분에서 당혹스러운 완성도입니다만 이것도 나오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사야 되거든요. 보조금 받아서 그래도 전기차라고 아무리 전기차가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할 만큼의 혁신성이 없다 그래도 네온 자동차에 네온 엔진과 변속기를 걷어내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 요것만 집어넣어도 효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뭐 타보니까 괜찮던데 이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보고서 가능성이 있구나. 뭐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성급한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또 주목도를 가지고 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온 자동차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고리타분하고 정말 획일화된 이동수단에 고착된 그런 상품이나 만들던 네온 자동차 그 꼰대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현대가 그 중에서 젊은 꼰대에 해당합니다. 이 젊은 꼰대들은 경험 그리고 또 실력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사고가 문제인데 이 오래된 꼰대보다는 그래도 사고를 빠르게 전환을 해서 새로운 가치에 맞게 상품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라면 뭔가 네온 자동차, 레거시 중에서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은 왜 네온 자동차와 전혀 다르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구글, 그 다음에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들의 시간을 최대한 점유하라. 고객들의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많이 뺏는 기업이 더 거대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지만 이걸 검색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페이스북을 하든 심지어 앱스토어에서 뭐 좀 별거 아닌 앱이라도 다운받아서 그거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도 기업에겐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소비자들을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1분 1초라도 더 머물게 하면 그거에 말하자면 기업에서는 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간을 최대한 얻어라. 뭐 다른 말로 뺏어와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IT와 접목이 되면서 데이터 비즈니스와 융화가 된다. 그러면 데이터 비즈니스는 전기전자가 핵심이어야 됩니다. 더 이상 기계장치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가지와 융합이 되면 자동차도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역시 자동차에도 그 중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이동하는 시간일까요? 이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이동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늘려야 됩니까?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자동차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빌리티에서 그 시장에서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냥 주차장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에 올라서 뭐라도 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최적화된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사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자, 거대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동차에서 뭐하러 거주를 해, 그 좁은 공간에서. 집 놔두고 사무실 놔두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많은 제조사들이, 내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단, 이동하는 환경에서만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페이스, 또 시트 구조, 또 관련되어 있는 편의장치, 여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동할 때 누가 편안하게 소비자들을, 운전자들을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이동하면서 고려된 공간이니까 정제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안전벨트 매고 있을 때 편안하지, 이게 멈춰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누가 시간을 보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있어봤자 편안하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태여 자동차에 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브랜드가 없으니까. 또 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했냐면, 지금 인류는 거주 공간을 통해서 그 생활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원시대 때는 불이었고, 전기가 나오기 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그걸 발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전기라는 게 생겨서 전기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고래기름 쓰거나 석유에서 등유 빼서 써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화석연료들은 난방에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거주하면서 특히 전자제품이나 뭐 데이터를 얻는데, 또 생활 가전제품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인 에너지는 아니, 소리 나고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전기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도 있어야 되고 화석연료도 있어야 됩니다. 난방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까지 자동차는 화석연료만 제공을 했었고, 전기는 주행을 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부족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마음껏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정지한 상태에서는 계속 시동 걸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동 문제죠. 냄새 나죠. 매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동할 때 편안하게만 소비자들을 좀 이렇게 안락감 있게 시트 구조를 하거나 실내 구성하거나 뭐 조작 장치라든지 부가 기능은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가 돼버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평균적으로 한 70kWh라고 보시면 30평 아파트에서 4명이 4일에서 5일 정도 전기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자, 그 엄청난 전기가 1.5평밖에 안 되는, 2평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동차가 커도.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용도로 많이 쓰긴 하지만, 정지해 있을 때는 그 배터리 완충된 70kW 배터리를 1.5평 그 공간에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껴 쓰면 한 달도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의 가장 기본이 전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제2의 주거 공간. 어떤 분들은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주거 공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거기서 밥 먹고 막 의식 다 해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집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확장된 제2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주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IT가 접목이 돼서, 융화가 돼서 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서비스를 이루어주려면 강력한 반도체, PC 성능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차 안에서 전기 전자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의 실내 공간은 이제 이동을 위한 공간이자, 사람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또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그 IT 기능을 바탕으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PC 성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오락을 하거나 사물을 보거나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할 거란 거죠.
자, 이렇게 자동차가 바뀌게 되면요, 자연히 자동차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서 막강한 자본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제공을 해야 앞으로 자동차가 미래 전기차,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동수단 이외의 가치를 제공할 테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왔는데 앞으로의 자동차는 이동수단 이외에 내가 여기서 다양한 활동, 배터리를 활용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강력한 PC 성능을 활용해서 오락도, 사무도, 또 개인적인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비용들이 아껴지잖아. 카페 좀 덜 가도 되겠는데? 작은 소 사무실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내가 오락 공간을 위해서 내가 즐길 만한 어떤 장소를 찾지 않아도 되겠는데? 자동차는 공조도 잘 되죠. 또 외부와 단절을 시켜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죠. 더군다나 좁기는 하지만 이게 가정이나 사무실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자동차는 이동은 또 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가 있다라는 정말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문명이 발전해 온, 꽃피워온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자 가장 인류에 영향을 많이 준 특성이거든요.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에너지도 해결되고 데이터의 서비스 제한도 없어지고 또 많은 부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력한 PC 성능이 구현이 되고 여기에 시간을 안 보낼래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자동차에서 시간 안 보내는 건 거주에 필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구성이나 실내 구성도 거주를 위해서 특화돼 있잖아요. 그럼 뭐 모든 것들이 다 거주하기가 불편한데 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사업자가 야 이거 사용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 작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좀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음악도 듣고 해주려면 시트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실내 공간에서 이런 특징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궁리들이 되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바뀐다는 건데 지금 이걸 가장 솜씨 있게 할 수 있는 내연차 기업이 바로 현대기아예요. 국산차 브랜드가 실내 공간 빼는 데는 도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동급에서 가장 실내 공간을 잘 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IT나 전기전자의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동수단에서 너무 벗어나서 주거 공간으로 확 바꾸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완전치 않겠지만 이 스페이스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차가 뭐 강력한 IT 또 전기전자 또 PC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휴대 디바이스가 잘 발달돼 있어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성능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점만 확보가 되더라도 전기차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스페이스라는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라는 부분에서 혁신을 가져오려면 시트의 개혁 그리고 운전자를 기반으로 한 운전 조작 장치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시트의 혁신. 그러니까 시트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평탄화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모듈러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시트 베리에이션을 제공을 하고 이걸 사용자들이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다 앞을 바라보고 있고요. 고정되어 있고 뭐 앞뒤로 그다음에 리클라이닝 정도만 가능해요. 근데 이런 시트 구조가 가족이 4명이라서 자리 꽉꽉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겠지만 이동하려면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혼족이라든지 가족이 둘이에요. 뒤에 태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필요 없는 의자를 달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자들을 일상 리빙룸이라든지 거주 공간에 맞게 시트를 변형해서 뭐 라운드 소파 방식으로 해놓는다든지 평탄 그 쿠션으로 해놓는다든지 해서 이걸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테이블이 가변으로 올라오는 그런 환경에서 양쪽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해놓든지.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거 공간이 되려면은 운전석 부분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장치 부분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은 오로지 이동수단이니까 이동수단에 특화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 운전할 때 그 편의성이 최대한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운전석을 공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세단이라 그래서
그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면서 극강의 성능 또 차별화된 상품성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중차 다양한 용도로 자동차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운전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운전석 대시보드라고 해서 운전자를 편안하게 감쌀 이유도 없고 이렇게 센터 터널이 전기차 시대에서 올라올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또 스티어링 휠은 운전할 때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뭐 정지해 있을 때는 안쪽으로 깊숙하게 수납을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설계들이 주거 공간으로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비롯한 조작장치 부분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승석이든 운전석이든 뭐 크게 공간 활용도에 변화가 없게 구성을 하고 뭐 최대한 버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아래쪽으로 쑥 수납이 되게 해서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이 걸리적거리면 안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고 버티고 있으니까 모니터도 이게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으면은 모니터를 얼마나 일체감 있게 중간에 끊어놓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12.3, 12.4 끊어놓는 이유가 어차피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로 틸트가 되고 앞뒤로 이렇게 이런 정도만 되니까 그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차피 화면이 나와봤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놓으니까 모니터의 영속성도 없어지고 또 두 개의 모니터를 각각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예 이거를 밑으로 수납되게 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와이드한 영상을 끊김없이 다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또 팝업 형태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전체 사이즈도 좁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화를 보거나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겨 게임할 때 얼마나 집중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거 환경으로서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구성들, 이런 실내 구성을 어떤 주거 공간으로 바꾸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현대 기아차, 그 국산차의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대중차 시장에서 이러한 상품 기획을 통해서 미래 시장에 맞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가치, 또 경험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중차 시장은요, 포인트가 내가 지불한 것보다 만족을 더 많이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3천만 원 지불을 했는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3천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3천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동수단인데 3천을 더 뛰어넘으려면 성능이 엄청나거나 주행거리가 엄청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버 엔지니어링을 해놔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3천만 원으로 동력 성능, 그 다음에 주행거리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놓는 건 다 고만고만합니다. 제조사들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으면 되냐면 야, 이 차를 샀더니 이 차가 내 작업 공간이 됐어. 내 사무실이 됐어. 이 시트를 내가 생활에 맞게 바꿨더니 요즘은 자동차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아. 자동차에서 쉬고 자동차에서 오락하고 자동차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사무실이나 뭐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데 잘 샀어. 이제 사무실 없어도 되겠어. 작업 공간 없어도 되겠어. 이제 뭐 나만의 음악 감상실 뭐 이런 거 없어도 되고 어딜 찾아가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자동차 하나 샀더니 다 해결되는데 야, 이게 무슨 개꿀이야. 이게 바로 대중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와, 지불한 것보다 엄청난 만족을 주는데 하는 겁니다. 경험을 확장시켜서 그 안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소비자들의 시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야, 이거 하나 사면은 다양한 게 해결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살만해. 요거는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사니까 단순히 이동하는 거 외에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또 다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브랜드의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산 자동차가 미래의 전기 자동차를 선점하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려면 OS,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전기전자,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가져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또 노트북 PC 이런 걸로 해결하더라도 이런 장치들을 내부에서 장시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뭐 회의를 하거나 시간을 오락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최적의 장소로 꾸며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동차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의 새로운 가치를 느껴야
지불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브랜드의 충성도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를 그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조사들이 아직은 없어요. 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가창력을 기반으로, 발라드를 기반으로 했는데 랩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줄까? 자신들이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 새로운 패턴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듣기에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게 미래 방향이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제조사에 무슨 매력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차 이외의 영역. 그래서 제가 항상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서의 고정관념을 깨고 제2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제2의 거주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을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라.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주력하라. 항상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뭐 자동차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뭐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는 거는 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해법을 찾아내서 미래 자동차 시장은 국산차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멋진 또 놀라운 시장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뭐 얻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취하시고 뭐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